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의 서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메타AI에서 나온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제 비전 태스크에서도 벌트 같은 이제 프리트레인에 특화된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모델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스크가 비전에서는 왜 어려울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저자들이 스스로 이제 몇 가지 대답을 내놓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논문 전체 중에 그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고, 평소에 좀 저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자들이 이제 직접, 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좀 받아들이기가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막 억지로,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비전 태스크랑 NLP 태스크랑 사용하는 모델이 지금까지는 달라왔죠.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뭐 비전 태스크나, 그러니까 VIT나 그 버트 같은 데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마스크 토큰이나 포지셔널 임베딩 같은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해서 연산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적인 한계 같은 경우에는 VIT의 등장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건 그 랭귀지랑 비전의 정보 밀도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는데, 언어의 경우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호가 되는데 굉장히 정보 밀도가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약간 고차원의 피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자연 신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처리나 그 비디오 처리 같은 논문들을 살펴보면 리던던시가 높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잦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빗대어 봤을 때 논문 저자들의 제 주장은 어느 정도는 신빙성도 있고 실험적으로도 네, 좀 증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비어있는 픽셀 값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값들로 쉽게 채울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같게 쉽게는 이제 주변 단어들로 인해서 비어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게 이제 비전 태스크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VIT의 등장으로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들의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스크를 매우 큰 비중으로 생성을 함으로써 이러한 리던던시에 의존하는 비전 태스크의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실험적으로 보인 게 해당 논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하는 객체가 다름을 이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언어의 경우에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번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언어의 경우에는 단어를 복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어있는 단어를 하게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면 픽셀 값을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픽셀이랑 단어 자체가 근본적으로 매우 다른 정보의 덴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태스크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떠한 모델 구조를 냈는지를 살펴보면
매우 심플하게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 자체가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이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풋 그 이미지 패치 자체에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오토인코더 같은 이제 모델 구조를 띄고 있고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레이턴트 코드 자체를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쓰겠다라는 게 이제 저자들의 컨트리뷰션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코더 같은 경우를 보기 이전에 이제 논문의 특성 자체는 보통 이제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그 모델 구조를 역으로 연산을 하는 그러한 이제 시메트릭 구조를 많이 띠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가 서로 다르고요.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VIT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 블럭의 개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VIT 전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블럭 수 자체를 매우 낮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비대칭적이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코더와 디코더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살펴보시면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VIT 구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어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마스킹 레이쇼를 75%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패치를 이렇게 나눴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마스크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를 비주얼 토큰이라고 하는데, 비주얼 토큰 혹은 이제 비주얼 패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적은 수가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인코더에서는 마스크드 패치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패치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색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의 인풋으로 사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험적으로 그 저자들이 실험을 했을 때 마스크드 패치를 같이 넣어서 인코더를 이제 인코더 구조의 인풋으로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매우 하락함을 확인을 했다라고 리포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 레이쇼를 이렇게 높게 지정을 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랭귀지랑 비전의 이제 그 리던던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몇,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킹 레이쇼를 낮게부터 지정을 하고 거의 100%까지 이제 지정을 해서 실험을 해 봤을 때 75% 정도가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리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디코더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패치와 비주얼 패치를 모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코더는 프리트레이닝에만 사용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겐을 저희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만 사용을 하게 되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겐을 학습을 함에 있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둘 다 뭐 굉장히 큰 역할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나 그 후속 어떤 태스크에서 그 겐 구조를 사용을 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 대개 제너레이터만 사용을 하는 거와 비슷한 로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어내기 위해서 프리트레이닝 단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이 뒤에 파인 튜닝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디코더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특징적일 거고요. 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와 다르게 마스크드 패치를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이하게 리컨스트럭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패치만 사용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벌트에서 마스크드 토큰을 이제 처리하는 그 로직과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드 패치 자체를 학습에서는 사용을 하지만 리컨스트럭션 로스에서는 그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이제 그 비주얼 리절트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꼭지 같은 경우에는 패치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패치별로 다시 한번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논문에 리포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을 때보다 진행을 했을 경우에 성능 향상이 유의미하게 있어서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마스크드 오토엔코더의 실험 결과를 보실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는 1K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미지는 1K로 파인 튜닝을 해서 탑원 어큐러시를 본 거고요. 일반적으로 VR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되죠. JFT나 이미지를 21K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드 1K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동일한 이미지드 1K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는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보다 파인 튜닝을 할 때 레졸루션을 훨씬 키워서 보통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했던 마스크드 오토엔코더를 사용을 했을 때 여타 이제 기존의 선행 연구들보다 성능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논문이 메타 AI의 그 카이밍의 사단에서 나왔는데 이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이미지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 쪽으로 연구를 해오시던 분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에 뭐 이렇게 코코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성능이 항상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 논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지넷에 대한 그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도 이제 MA가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져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네, 그 복원된 결과를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이제 특징적인 부분만 잡아서 보여드리자면, 네, 이 이미지가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실질적인 인풋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마스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주얼 토큰 같은 경우는 몇 개 살아남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25%만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가운데 이미지가 복원된 이미지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비주얼 패치가 있는 그 영역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블러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드 패치들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복원이 잘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이미지에서 블럭마다 이렇게 각지게 좀 블러 처리가 돼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를 가장 왼쪽의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살펴보시면 이게 비주얼 토큰이 비주얼 패치가 있는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코딩을 할 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진행을 할 때, 비주얼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오토엔코더를 이제 구조를 가지고 오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목표를 하는 바는 복원을 잘 해내겠다, 복원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겠다. 그리고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잘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내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좀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비주얼 패치에 대해서는 전혀 로스를 전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할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 레이쇼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겠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컬럼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겠고, 각각 마스크를 75%, 85%, 그리고 95%로 진행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이제 마스크 75, 85, 95%에 대한 첫 번째 컬럼이 인풋 이미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컬럼이 그에 대한 이제 복원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5에서 95로 갈수록 인풋 이미지에서 비주얼 패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비주얼 패치가 줄어들수록 복원된 이미지에서 정보가 굉장히 크게 손실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에서는 말 자체의 개수도 줄어들고 버섯의 개수도 줄어들고 이제 가장 마지막 이미지에 있는 가운데 피망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이제 복원이 되지 않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85%도 75%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또 정보의 손실이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75%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정성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논문을 실제로 살펴보시면 마스크를 굉장히 적은 레이시오로 지정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높은 레이시오로 지정을 했을 때까지의 그 성능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한 70%부터 80% 정도까지가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논문에도 리포팅이 되어 있고요. 정성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러한 결과를 보인다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진행한 에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각 표에서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돼 있는 게 이제 논문에서 디폴트로 사용한 값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디코더의 뎁스 같은 경우에는 뭐 8로 지정을 했을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디코더의 이제 폭이 되겠죠. 그래서 디멘저 같은 경우에는 512차원으로 진행을 했을 때가 가장 좋았고, C를 보시면 인코더에 마스크 토큰을 같이 넣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코더에는 비주얼 토큰만 들어가게 되는데, 마스크 토큰을 같이 넣었을 때는 이제 플롭수는 굉장히 커지는데 성능은 오히려 낮아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 토큰은 인코더에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산 복잡도는 줄이고 오히려 성능은 좋아졌다. 그래서 뭐 양쪽으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마스크 토큰은 인코더에 사용하지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컨스트럭션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패치별로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이 좋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성능은 가장 좋았는데, 이제 로버스트니스의 관점에서 네, 여기서는 디폴트를 without 놈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랜덤 크롭도 진행하고, 보통 이제 많이 진행을 하죠. 컬러 지터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크롭이랑 랜덤 사이즈를 진행을 했을 때 간단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이 좋았다라고 이제 리포팅이 되어 있고, 여기서 다 빠져 있는 게 크롭이랑 뭐 픽스 사이즈, 크롭이랑 랜덤 사이즈, 크롭이랑 컬러 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리젠탈 플립, 랜덤 호리젠탈 플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스킹 샘플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샘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케이스에 랜덤이 있고 블럭이 있고 그리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랜덤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그냥 정말 랜덤 샘플링을 해서 75%를 랜덤으로 날리고 25%를 랜덤으로 살리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밀집을 해서 이제 마스킹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가 뭐 한 패치가 블럭 그 마스크 처리가 됐으면 그 주변으로 이제 마스크 처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 건너뛰어서 퐁당퐁당 하는 것처럼 하나 건너뛰어서 마스크 패치로 지정을 하고 또 건너뛰어서 비주얼 패치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실험 결과를 보시면 랜덤으로 진행을 하는 게 성능이 가장 좋았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논문의 의의 같은 경우에는 벌트처럼 트레이닝 모델을 비전에서도 만들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논문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자면, 이제 언어 모델에서 대용량 모델이 최근 추세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로직이냐면, 그냥 이건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모델의 카파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우리가 그걸 수용을 할 수만 있으면 어큐러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뭐 LG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카카오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국내 여러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이제 리서치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대용량 모델에 대한 이제 기, 기저가 되는데 비전에서도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모델을 사용을 하면 데이터가 많아지고 파라미터가 계속 커지면 언어 모델처럼 비전 태스크도 지속적으로 어큐러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마스크 레이시오를 키워서 리던던시를 줄였다라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 굉장히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비전 태스크에서 얻을 수 있었고 그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는 게 본 논문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나 이제 디스커션을 할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